안녕하세요. 식신상관과 그 여자의 운명 기초편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도 식신상관과 여자의 운명 기초편입니다. 기초를 알아야 운명이 보인다. 이제 이런 그 부제목을 달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주에 식신이 있는 여자의 운명은 어떤가? 이것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사, 태어난 사주의 연주. 연주라고 하는 건 태어난 생년의 천간지지, 즉 간지지요. 이것을 연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천간지지, 즉 간지가 모두 식신성으로 되어 있으면 부모덕이나 조상의 음덕을 많이 받고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어나서 자기가 그 성장하는데 환경이 좋다는 거지요. 그건 부모덕이 있는 거잖아요. 환경이 안 좋게 성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주, 연간제가 식신성인 사람은 대체로 좋은 성장 환경을 타고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른 별의 극을 받는다든가 그 연주 중 간, 즉 천간이나 지지에 한 개의 하나의 식신이 있는데 바로 극을 해버린다든지 하면은 과거에는 좋았을지가 모르지만은 현재, 즉 내가 태어나서 성장할 때는 그리 좋지가 못하다고 그래요. 이는 그 성장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집안이 어려워질 때나 또는 기울어졌을 때 출생하는 경우도 많더라. 이 말은 뭐냐면 태어난 그 생년, 연간이나 연주 바로 옆에서 그 극을 하는 인소나 편인이 있을 때 식신이나 상관을 극하는 건 인소나 편인밖에 없는 거예요. 또 연주의 간지 중 천간지지 이 간지 중에 한 개의 식신이 있는데 바로 밑에서 극을 한다든가 위에서 아래로 극을 한다든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다 적어가면서 설명하면 참 좋은데 제가 그런 것까지 녹화할 만한 그런 실력이 못 돼가지고 이 정도로 합니다. 또 그 태어난 그 연주에 식신이 아니고 상관이라는 별이 있으면 외동딸일지라도 부모 곁을 떠난다는 운명이다. 이런 것이 있어요. 부모가 내 곁을 떠나거나 본인이 떠나거나 한다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지요. 즉 부모와 슬픈 인연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 인간적으로는 가슴 아픈 일인데 에, 그런 경우는 봤어요. 나서 어려서 바로 해외로 공부시키러 떠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여기에서도 많이들 나타나고는 있었어요. 잠깐. 또는 부모 재산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거나 부모의 대를 잇는 어떤 일을 한다면 모두 없애며 망가뜨린다는 것이니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간다든가 하는 게 그렇다. 그렇게도 보지요. 하여튼 부모 재산 받아가지고 무슨 사업하던 자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부모한테 뭘 받으면은 뭐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묻어놓고 다른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갖고는. 연주의 사주에 연주의 상관이 천간지지에 두 개 다 있으면 그 무게는 더욱 무겁다. 그러나
인소나 편인, 즉 인성이 나타나면 많이 줄어들고 실현의 운을 무력화시켜줍니다. 반감된다고 보지요. 반감. 그 다음에는 태어난 생일달, 이걸 월주라고도 부르거든요. 사주에서는. 여기에 식신이라는 별이 있는 여자의 운명, 태어난 생일달에 식신성이라는 별이 있는데, 연주, 즉 태어난 해의 기둥에 정관성이라는 별이 있는 여자는 아주 특별한 경우, 즉 사주 구조가 그 구성이 좀 특별하게 되지 않는 한 대단히 강력한 운을 타고났다고 본다. 어떤 분야 어느 곳에서 살아가더라도 지도자, 우두머리, 대들보, 리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강력한 운을 타고났다고 봐요. 또 잘 삽니다. 되게 부자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도 있다. 또 보통 사람들이라 하여도 남편 운이 좋아지는 사주라 출세할 수 있으며 많은 복을 타고난 사주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주에서 이 부분을 잘 구별하는 것이 좀 간단치가 않습니다. 조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건 나중에 이제 기초편이 지나고 실제 사주 사례나 이런 데에서 아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요. 식신이 아니고 월주에 그 상관이 있다면 상관은 대체적으로 머리가 좋습니다. 물론 식신도 좋아요. 식신보다 더 좋은 게 상관이에요. 머리 좋기를 말하면. 식신보다 머리가 더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 순발력이 좋고 임기응변의 능력도 있습니다. 재치도 있고. 근데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얼굴에 표가 나요. 잘 삐친다 그렇게 말하나요? 하여튼 제 마음에 안 들든지 제 귀에 거슬리면 눈빛이 달라진다. 그러다 조금 있다 보면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또 화내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사주는 일단은 사회활동을 하고 살아라. 집안에만 있지는 말아라. 요즘에 집안에만 있는 사람이 극소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살림만 하고 살면 욕구불만에 빠진다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이상하게 풍파가 생긴다든가 그래요. 또 자꾸 남편을 들들 볶아버려요. 상관이 월주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식신과 다른 점이, 상관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상하게 남편 운이 확 피지를 못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상관성이 월주에 있는 사람은 장사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일을 하는 것이 좋으며, 집안에 있다 해도 거의 모든 일을 본인이 도맡아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그러한 운명을 타고났다. 이렇게 봐요. 태어난 생일달의 상관은 형제 자매로 인한 고뇌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형제 자매가 별로 많지 않아서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하여튼 태어난 생일달과 형제의 운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더라. 또 월조의 상관은 자수성가의 별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스스로 일어나 살아라. 누구 덕으로 살지 말아라. 내 힘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태어난 생일날 아래 지지, 천간이 아니고 지지입니다. 생일의 천간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판단 대상이 안 돼요. 근데 생일의 지지는 판단 대상입니다. 여기가 식신이나 아니면 상관으로 되어 있는 여자,
일을 많이 하는 운명에 해당되더라. 일복을 타고났다고 그러지요. 또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정반대의 여성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용도삼위격으로 생각은 많은데 일의 매듭을 보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길게 보는 일, 인내를 가지고 오래오래 하는 일은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좀 난관이 있든지 어려우면은 그거를 뚫고 나가지를 않고 포기한다든가, 아이 틀렸구나, 자포자기 한다든가, 그 자신감을 잃는다든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끈기와 결단이 좀 필요한 사주다. 그렇게 봐요. 일지의 식상이 있는데, 사주의 일지의 식상이 있는데 다른 기둥, 월지나 뭐 연간지나 시주나 여기에 또 있다든지 식진이나 상관이, 또는 편인이나 인수가 있으면 삶이 고단하다고 본다. 건강도 잘 관리를 해라. 왜냐면 고질병으로 고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신경통이 있다든가 뭐 허리가 아프다든가 이런 것도 잘 안 낫잖아요. 또 자녀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 다음은 태어난 시간을 시주라고도 부릅니다. 사주의 시주에 태어난 식상에 있는 여자는 그 사주의 시주가 식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단은 장수형이라고 봐요. 장수형. 오래 산다는 거죠. 또 단명한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가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대체로 장수예요. 자선복이 많고 또 좋은 엄마 노릇 할 수 있다. 끝까지. 실제로 이런 사례가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상관은 의미가 좀 달라요. 태어난 시의 상관은 말년이 외롭다는 운명의 암시가 있어요. 또 자식과 떨어져 사는 것이 좋다는 건데 근래는 뭐 자식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닌데 혹여 자식하고 같이 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바꿀 것을 권합니다. 나이 들어 의지할 만한 마땅한 곳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사주는. 심하게 말하면 자식 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을 운명이라 며느리와 같이 살지 말 것을 권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게 원저자가 일본 사람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일부분입니다. 조금 말하는 부분만 말하는 거예요. 원저자의 오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수십 년간 응용을 해본 결과 대단히 깊은 수준의 실력자분이 만든 거라고 봐요. 그 핵심은 식신상관을 식상이라고 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주로 통별을 하는데 이렇게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점은 그 좀 참고로 기초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여기다 삽입한 겁니다. 다음은 이제 옥문간 사주학의 이론들이에요. 사주 천간의 식상에 극을 받지 않는 여자의 운명 이렇게 돼 있지요. 이게 주로 연간, 월간, 태어난 사주의 연간, 월간을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사주를 타고난 여성은 대부분 인상이 좋아요. 인물이 좋든가 매력이 있어 보인다든가. 그러니까 아주 매력 있는 여자의 대표적인 타입 사주 이렇게 봐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첫인상의 느낌은 다소 쌀쌀한 듯한 인상을 좀 지니고 있다. 냉정하고 머리가 영리해서 뚝소리가 나는 타입인데 여기서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 그게 뭐냐?
지능이 높은 거하고 머리가 좋고 똑소리 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아주 똑똑한 것하고 또 공부하는 머리, 즉 지능, IQ라고 하지요. 높은 것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라. 무슨 일을 하는데 머리가 아주 핑핑 잘 돌아가고 돈도 잘 벌고 빠리빠리 하고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는 그 사람이 공부를 아주 시원치 않게 했던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뭐 지능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능 지수와 머리가 좋아서 핑핑 돌아가는 건 조금 다른 점이 있다. 그래서 식신상관이라고 해서 지능까지 다 높다 이렇게 말은 못한다는 점을 알아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대체로는 높은 사람이 많지요. 이런 점은 구분을 해라. 또 이런 사주는 연애 결혼보다 중매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80년대까지만 해도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근래에는 이게 연애 결혼, 중매 결혼 이거를 뭐 구분해서 말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보면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소개팅을 했다는 것도 사실은 중매예요. 연애도 오다 가다 길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임 같은 데서 소개받고 인사하고 하다가 연애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것도 중매인 겁니다. 어떤 의미로 연결 매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연애 결혼은 뭐냐? 그냥 뭐 직장 생활하든지 일상 생활 중에서 누가 소개하지 않고 그냥 알고 지내다가 가까워진 거. 이걸 뭐 연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큰 의미는 없는 시대라고 저는 봐요. 옛날처럼 중매쟁이가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하는 거와 친구 나누가 소개해서 이렇게 만나면 연애 결혼했다고 하는 거 그런 시대에는 이게 어울리는데 근래에는 큰 의미 없다고 봐요. 보기보다는 약간 좀 깐깐한 면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까칠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잘 사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사귀었다 하면 대단히 정열적으로 사랑을 한다는 거죠. 또 인상, 즉 인물이 처음부터 이쁜 여자도 있지만 대개는 나이가 들면서 더욱 아름다워지는 특성을 타고났다. 즉 세련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나요? 되게 세련됐다. 뭐 그렇게 말을 하나요? 이것을 비유하자면 연예인들 처음에 나왔을 때 드라마라든지 다른 연예인들 이렇게 나왔을 때 보면은 그냥 그런데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뭐 가수들도 그렇고 다른 연예인들도 그렇고 되게 이뻐지고 세련돼 있잖아요. 막 가꾸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사주도 그런 타입에 속한다는 거예요. 좀 가꾸면 굉장히 세련미를 드러낼 수 있다. 그렇게 보이죠. 또 예절 바르고 몸을 검소하게 하며 청결하고 단정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다. 정숙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카리스마 같은 것이 있는 사주이기도 하다. 근데 이런 것도 지금 시대에는 좀 희미해졌어요. 그 다음에 귀태가 난다. 기분격이다라는 그런 사주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귀고 보면 아주 다정다감하고 일단 마음이 서로 맞으면 서로 뜻이 통하면 내 살을 베어주어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잘해요. 그렇지만 경우에 어긋나거나 사리에 맞지 않던지 마음에서 싫어지면 두 번 다시 상대하지도 않으려 하고 만나는 것도 싫어. 있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것도 싫어. 그런 점이 있다는 거죠. 외적으로 쌀쌀해 보여도 참으로 다정다감하고 결혼 후 얘는 남편에게 아주 잘해요. 그런데 애교는 조금 부족하더라. 이런 점은 본인이 알아서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또 아랫사람에게는 잘 대해주는 타입이다. 진실로 잘해줘요. 그리고 자식 사랑은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 당할 사람 없을 정도다 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주는
애완동물, 뭐 요즘엔 반려동물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그러는데, 뭐 애완동물, 뭐 반려동물, 뭐 같은 그 의미로 보고요. 이걸 키우는 거를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애완동물의 천만인 시대다라는 그 뉴스를 제가 여러 번 그 접해봤는데, 5천만 중에 천만, 1천만이 애완동물을 키운다면 그게 엄청난 숫자인 거거든요. 그런데 아주 신중하고도 깊이 생각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이런 유형의 사주는 애완동물을 키우면 운명의 불의 빠질 수가 있다. 왜, 왜, 왜 그러냐? 그건 뭐였지? 제가 많은 임상 경험에서 보았어요. 많이 보았어요.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가 뭐 제의 임상 경험 내용도 있고 일본 사주학자의 이론을 많이 참고한 겁니다. 이제 다시 옥문관 사주학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 사주의 지지에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 위에서 말해야 되는데 천간에 식상이 있고 그걸 받지 않고 있는 사주는 옥문관학의 정통사주학입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의 지지에 식상이 있고 그걸 받고 있지 않는 사주, 여자의 운명.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타입이다. 비교적 번잡한 것보다는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타입이 많더라. 가정살림은 물론 모든 일에 심사숙고해 남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간파하는 센스와 사고력이 있어. 연구, 이제 서예라는 건 옛날에는 좀 유행했을 때 얘기고 작가, 시, 과학 등의 소질이 있을 수도 있는 특성을 타고났다고 본다. 음악을 들어도 이런 사람은 무슨 댄스 음악이라고 해서 신나고 춤추고 막 흔드는 이런 음악도 있고 조금은 좀 차분한 음악도 있고 또 조용한 음악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기왕이면 이런 사주는 조금은 조용하고 차분한 음악, 뭐 발라드라고 그러나 쉬운 말로 클래식 뭐 발라드, 그런 음악이 좋고 너무 번화한 데보다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 생각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많이 접하는 것이 좋겠지요, 운명적으로. 가정살림은 물론 모든 일에 심사숙고해 남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간파하는 센스와 사고력이 있어. 이거 조금 전에 했던 거 다시 읽고 있네요. 에, 그러한 특성을 타고났다. 보통 사람일지라도 가정주부로 음식, 의복 등의 감각이 뛰어나요. 또 맛을 잘 내고 뭐 손맛이 있다고 하잖아요. 손맛이 살아있다. 똑같이 음식을 해도 손맛을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이라는 거예요. 옷을 입어도 아주 고급지고 비싼 옷이 아닌 보통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린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좀 괜찮은 메이커 입어도 별로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좀 이렇게 좀 싼 편에 속하는 옷 입어도 또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그게 이제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뭐든지. 또 머리가 좋습니다. 되게 창조력도 있고. 사람을 사랑하면은 아주 전심전력으로 사랑에 몰두하는 성격이라 그런 사람은 질투심이 많은 겁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따르고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기보다는 따뜻하고 뜨거운 여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 꿈도 많고 이상도 강해요. 그래서 성취가 안 되면 불만이 따르고 그러다 보니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이 좀 표현이 강한데 눈물이 많든가 잘 울든가 감정 조절이 힘들든가
이런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주에서. 그런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좋아요. 즉 눈물이 많든가 잘 울든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타입이라면 인생 행로는 순탄할 수가 없습니다. 시련과 불행이 많이 따라요. 그게 무슨 코미디인가 그런데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울면은 불행이 온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라고 봐요. 잘 울면 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이 많으면 한 있는 일만 생겨요. 정도 많고 한도 많아 눈물이 많다고 하는 사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려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뜻입니다. 남편을 잘 만나면 자손의 걱정이 따르고 자식이 좋으면 남편에게 불행이 생겨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어딘가 그늘이 들어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의지나 노력으로 고쳐지고 개선해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주라고 하더라도 절약하고 가난한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월세방을 평생 살아도 당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원망하고 한을 쌓고 그러면 불행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물이 아무리 곱게 생겼어도 어딘지 모르게 어두운 모습이 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좀 쓸쓸한 모습이 보여요. 느껴져요. 이런 유형의 사주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신상관과 운명성, 식신상관이 운명성으로 타고난 여자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